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자다이는 뒤통수를 한 제대로 맞았었는데 그 자다이 집이 산산조각나게 깨부서진 건 둘째치고 이 부친과 장인 어른까지 겁나게 얻어터진 게가 아니겠습니까? 이야, 런케나 아들아, 내 아들 어디 있니? 자다이는 급급히 아들놈을 찾아서 2층으로 올라가서는 이 삐거 그 아들이 방문을 여는데 들어오지마! 들어오면 쏜다! 당장 날 나가게! 그 루마는 어두컴컴했었는데 이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녀는 바로 자다이 와이프였었던 짱찡이었었는데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 자신이 아들을 꽉 껴안고선 이 와들 떨면서 말입니다. 그러자 짱찡아 내다. 그 자다이가 가까이로 갔었지만 나가버려. 내 아들한테 손을 대면 내 쏠 거야. 나 쏠 수 있어. 짱찡이 권총은 이미 전에 빼앗겼지만 하지만 그녀가 글쎄 이 아들이 장난감 권총을 잡고는 쏘겠다고 와도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저번 회에 나왔듯이 이렇듯 사람이 일단 극도로 놀라게 되면은 잠깐 동안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자신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하려는 어미마음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자다이도 더 이상 자극을 안 주려고 룸에서 나왔었다고 하는데 이어서 말입니다. 그드득 그 자다의 두 눈에서는 불길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며 이빨을 끄드득 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는 자다가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빡친 건데 하지만 이때 삐리리 전화가 오는데 자다님 네, 전화 저쪽에서는 그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짱찐중이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다야 이제 좀 느껴지나? 내 짱찐중이랑 개기면 너 어떻게 되는지 말이다. 그러자 너 어디야? 너 지금 대체 어디야 이놈아? 자다도 이제 거의 다 미쳐버릴 지경인데 하지만 짱찐중이 콧방귀를 끼는데 흥분하지 말라 자다야. 왜냐면 오늘은 내 그냥 그 살짝 겁만 준 거였었으니까 말이다. 근데 너 기억해둬라. 만약에 다시 한번 내한테 개기제야? 그럼 그때 가서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. 알아들었니? 네, 그때 가서 니놈 아들놈이 대가리부터 깨부숴버릴 테니까 말이다. 네, 그럼 만약 이때 보통 사람이 이러한 협박을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? 당연하게 제대로 찔 겁을 먹을 것이고 꼼짝달싹은 못하겠죠. 필경 우리는 다 보이는 양지에 있고 놈은 음지에 숨어 있는데 이 그냥 고분고분 타협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? 하지만 이번에 우리 같은 보통 상대가 아니라 누구죠? 그 짱찐중이란 놈은 상대를 잘못 고른 거라고 하는데 이어 전화를 끊자마자 꽝꺼! 우리 꽝꺼 어디 계십니까? 자다이가 리정꽝을 찾았지만 하지만 리정꽝은 현장에 없는데 그럼 어디로 갔냐고요? 이 붕붕! 저번 회에서 자다이가 그의 부친한테 귓밥망이를 얻어맞았을 때 이 리정꽝은요 이미 다짜고짜 그 자리를 떴었다고 합니다. 네, 이 짱찐중인지 뭔지를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 아이놓으면 네, 그럼 그 뒤에부터 리정꽝 이름을 거꾸로 쓰겠다. 야, 밟아라! 더 밟아라! 그러자 이 앞에서 운전을 하던 정훈광은 예 형님의 저 지금 엑셀을 그 기름 상자 안에까지 들어가게 꽉 다 밟고 있습니다. 그렇게 차량을 왕왕 날아서 그 랑팡시로 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짱찐중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? 이 짱찐중이란 놈은 콘서트장에서 빙을 뜯어내는 거는 그냥 부업이고 나이트도 하나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리정꽝 일당들이 가보니 영업을 이미 정지하고 있는데 왜냐면 여러분 짱찐중이 그 큰 사고를 제치고도 감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렇다면 나 좀 죽여줍시오 하고 들이대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고요. 따거 이 곁에서 정훈광이 얘기를 올리는데 우리 짱캔소한테 전화를 하여서 저 짱찐중이 사는 집을 한번 알아볼까요? 하지만 리정광은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그놈이 나이트까지 문을 닫았는데 자기 집에 있겠니? 놈은 무조건 이 부근에 있을 게
리정광이 담배를 뻑뻑 빨아대며 그 나이트 부근의 동네를 쭉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였다고 하는데, 이야, 저기다. 우리 먼저 저거부터 훑어보자. 네, 리정광이 짚은 건 그 나이트 바로 부근에서 제일 큰 으리으리한 호텔이었었다고 하는데, 이 호텔 안으로 첫 들어가서는 다들 각자 흩어져서 볼일을 보는데, 미어 그 중에 리윈이라는 이놈이 두 짝짝이 눈가리를 히뜩히뜩거리면서 프런트로 다가가는데, 그 리윈이 무시무시한 면상을 들이밀자 이 프런트의 아가씨들이 다들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고 하는데, 무슨 일이시죠? 체크인이 필요하신가요? 하지만 쾅! 리윈이 다짜고짜 그 프런트 위에다가 권총을 쾅 하고 놓는 게가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뭔 일이야? 이 호텔 안에 주변에서 경비원들이 가보려고 하는데, 네, 아까 리정광 일당들이 들어오면서 다들 각자 흩어졌다 했었죠? 이미 다들 각각 이 경비원들을 찾아서 주위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, 봤니? 어떻게 조용하게 있어야겠지? 이 리정광 일당들이 다들 조용하게 권총을 들이미는데 감히 누가 움직일 수가 있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게니? 그 프런트의 아가씨들이 글쎄 다들 자각적으로 호주머니에서 요 꼬깃꼬깃한 현금 몇 푼을 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니 이거? 아니, 이것들이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요 삥을 뜯으려고 이러는 줄 아니? 리윈이 매우 억울해하는데, 이것들이 내를 보기를 그 아바아바 하는 귀신 딱지들인가 하지? 그 짱찐중이 여기 있지. 걔 지금 어느 룸이야? 그러자 말입니다. 저기요. 그건 손님들이 사생활이어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. 그러자 그래? 어허, 진짜로 여기에 있었니? 네, 이 깡패들이 마음은 깡패가 잘 안다고. 리정광 따거는 딱 그냥 맞춘 거라고 하는데, 만약에 내가 지금 숨어 있어야겠는데 그럼 어디에 숨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. 그래, 여기에 있으면 됐다. 찰칵찰칵. 이 리윈이 권총을 들이대는데, 너 그깟 호텔 규칙 따위에 목숨을 내 걸겠니? 그 몇백 위엔이 월급에 목숨을 내 걸겠으면 대답해라. 내 그렇다면 곧바로 보내줄게. 그러자 어머야, 무슨 일이라니? 그 리윈이라는 놈이 눈가리는 이 곁에 직원을 쏘아보면서 자신을 조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죄송한데 혹시 지금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? 그러자 니 지금 내를 놀리니? 리윈이 두 눈가리를 히득히득거리는 거였다는데, 너희들이 금방 이거 내 두 눈을 갖고 뭐라고 한 게 맞지? 이것들이 이거 싹 다 죽고 싶나 이거? 네, 까마귀를 보고 검다고 해도 아이 좋아하는 게 바로 까마귀 마음인데, 알겠습니다요. 716호입니다. 그 프런트가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거였다고 하는데, 이러한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도 모르는 게가 이 더더욱 무시무시한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마스터키까지 챙기고 리정광 일당은요, 요 리윈만 1층 프런트에 계속 남기고 다들 우르르 올라갔다고 하는데, 리윈이 얘기하는데, 왜 경찰에 신고하고 싶니? 그럼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. 하지만 이 프런트들이 또 갸웃하는데, 저기요, 그 니라는 게 대체 누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알아야 이 대답을. 그러자 마셔주고 저째 이것들이 그래도 내 눈을 갖고 놀리네. 네, 리윈 항상 이 두 눈가리 때문에 놀림을 받고 살았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리정광 측은 어떠했을까요? 띵! 이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자마자 대놓고 그 긴 산탄총들을 꺼내 들고는 건들건들거리며 들어갔었다고 하는데, 물론 리정광 따거는 이 제일 뒤에서 아주 유유하게 담배만 뻑뻑 빨아대고는 그 밑에 아우들이 앞에서 대가리를 서고 말입니다. 이어 마스터키로 문을 디리리 하고 열고 들어가는데, 너희들은 뭐고? 그 룸 안에는 나그네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발더덕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팡! 찰칵! 이 제일 먼저 쳐들어갔었던 캔뚱쉬가 가만 놔두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 놈이 배에다 대고 팡! 하고 한 방을 날려댔다고 하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
이 뒤따라 들어오던 리정광이 인상을 찌푸리는데 그럼 왜냐고요? 텐동슈야, 너 이놈을 배를 쏘면 어떡하니? 에? 이놈이 바로 짱찐중이거든. 야를 딸거한테 잡아가서 딸거가 화가 풀리게 직접 처리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제 가기 전에 돼지겠는데? 그러자 맛이 어쩌고 저쩌? 그 총을 맞고 너부려져 있던 짱찐중이 낑낑거리는데 너희들이 말대로라면 내 오늘은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게야. 야들아 뭐하니? 여러분, 그곳엔 또 짱찐중이 부하도 3명이 있었잖아요. 다들 이 손이 허리 뒤춤으로 가는데 딱! 그 중에 한 놈이 대가리가 툭 하고 터지는 게가 아니겠습니까? 내 하얼빈의 리정광이다 이것들아. 언하야, 또 그 언하가 손이 뒤로 가는가 보자. 그러자 다들 꼼짝달싹은 못하는 거였다는데 왜냐면 그 패기의 그 기세 거기에다가 또 리정광이라니요. 너가 바로 리정광이었으니 네, 이 너부려져 있었던 짱찐중이 얘기하는데 내 마지막 가는 길이 그래도 리정광이 보내준 거니 그래도 내 멘트 섰다야. 그러자 리정광이 묻는데 너 이렇게까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자다의 집안까지 친 거냐고요. 그러자 짱찐중이 쓰거운 썩소를 짓는데 다 그 사나이 건달 멘즈를 위해서 그랬다 아이가. 너가 나였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걸. 근데 이렇게까지 빨리 찾아올 줄 내도 몰랐었다. 그 짱찐중이 얼굴색이 이제 새하얗게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띠띠띠띠 리정광이 전화를 넣는데 예, 딸거 저 짱찐중을 잡긴 잡았는데 우리 애가 이놈이 배에다가 한 방 날렸네. 그래서 이놈을 딸거 앞으로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자 저쪽에서 그래요? 역시나 우리 꽝거이십니다. 어떻게 이렇게나 빠른 시간 내에 그럼 저 그놈이랑 마지막으로 통화나 한번 해볼까요? 그렇게 짱찐중과 자다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뭘 또 마지막 통화까지? 왜? 자다야, 내가 너 자다한테 진 것 같니? 천만에다 이놈아. 내는 리정광한테 진 게다. 하여 내는 죽어도 여한이 없네다. 알았니? 내 짱찐중은 만약에 다시 함 산대도 또 똑같이 했을 것이여. 그러자 저쪽에 자다이도 얘기하는데 내 자다이는 너를 뭐 비웃자고 전화한 게 아니다. 다시 생각해보니 또 좀 고마운 것도 있더라고. 너가 그래도 내 가족을 해치지는 않았으니까 말이다. 네, 이 짱찐중은 그나마 그래도 인성이 남아있는 놈이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양아치 같은 놈이었더라면 그 자다의 와이프를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들놈을 어떻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. 하지만 필요 없다. 싹 다 필요 없네라. 내는 그만 이제 좀 쉴란다. 그렇게 짱찐중은 영원히 잠들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시절이 강호란 과연 뭐였을까요? 그 자신이 멘즈 때문에 안 되는 싸움인지 뻔히 알면서도 싸워야 되는 이 강호 이해되십니까?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